이제 상위권 대학들이 논술이 미적분 위주인 게 맞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통이나 기하 문제들도 제법 비중 있게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작년 연대 수리 논술도 1번 문제가 이제 확통 문제였는데 경우의 수 문제인데 상당히 좀 까다롭게 나왔거든요. 1번을 제일 많이 못 풀었다고 학생들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수리 논술을 이제 선택을 하는 학생들,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네. 대부분 미적분을 하는 학생들이 수리 논술을 많이 하는 편이고 네. 사실 미적분을 선택을 안 한 학생들이 수리 논술을 준비하기에는 굉장한 시행착오를 겪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미적분 위주로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수리 논술을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확통 기하를 해야 상위권 대학을 노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3 학생들의 관점에서 공부법을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중요한 팁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상위권 대학들이 논술이 미적분 위주인 게 맞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통이나 기하 문제들도 제법 비중 있게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작년 연대 수리 논술도 1번 문제가 확통 경우의 수 문제인데 상당히 좀 까다롭게 나왔거든요. 1번을 제일 많이 못 풀었다고 학생들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확통이랑 기하도 기본 개념부터 보는 게 맞는데 이제 수리 논술이 수능 문제랑 좀 결이 다르다 보니까 수능 문제의 킬러 문제들과는 좀 방향성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기하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큰 의미가 있지만 확통은 기출 문제까지 다 풀어볼 필요는 없고 대학들이 수리 논술을 하면서 주로 출제하는 영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먼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제가 볼 때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고3 학생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연대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큰 변화가 있습니다. 과학 논술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영재고 과학고 애들에 비해서는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작년까지 연대 합격생들을 잘 보면은 그 과학 논술을 잘 보는 친구들이 사실 합격 비중이 좀 높았어요. 실제로 수학 문제에서는 큰 점수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탐고를 잘 쓴 학생들이 대부분 대거 합격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재고나 과학고 친구들이 탐고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지고 수리 논술만 출제가 되면은 그렇지 않은 일반고 학생들도 충분히 이제 수리 논술을 통해서 조금 더 예전보다 연대를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신 예전보다 수리 논술의 난이도가 조금 높아질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수리 논술을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평소에 공부했던 것과 약간 다른 어떤 지문의 형태, 발문, 표현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서 기출문제랑 다른 학교 문제들도 보면서 폭넓은 시야를 가지면은 준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대는 난이도가 조금 높아진다는 표현을 하셨으니까 사실 난이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통 기하를 내버리면 일반고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통 기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을 하는 게 연대를 가려는 학생들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생각은?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확통 문제를 잘 못 풀어서 와요. 특히 이제 수능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본인의 선택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수능을 잘 보는 친구들조차도 실제로 논술 시험을 보고 오면은 미적은 풀었는데 확통은 못 풀었다, 기하를 못 풀었다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확통 기하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전체 점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문제가 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확통이랑 기하를 개념 강의를 통해서 꾸준히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확통 개념, 기하 개념 이런 문제들은 촬영해놓은 기본 개념 강의들이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념들을 빠르게 보고 공부를 하고 중요 문제들 위주로 점검을 하고 논술은 주로 이제 학교별로 좀 확통 단원은 학교별로 나오는 단원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폭넓게 공부해야 되는 건 맞지만 경우의 수에서 많이 나오는 학교들이 있고 통계에서 주로 문제를 많이 내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건 약간 이제 교수님들의 성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주 나오는 것들부터 먼저 공략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 것들로 확장해 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아 보이고 기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대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목요인 연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고대가 논술을 부활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고대는 최저 등급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도 그 최저 등급이 관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제 경쟁률은 더 낮아질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경쟁률보다. 그리고 고대 논술이 이제 한동안 안 하다가 부활을 한 거기 때문에 예전 기출문제들보다는 아마 이제 모의 논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리 논술을 해야 되는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 준비하면 좋을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많은 친구들이 수리 논술을 이제 한 장의 본인의 카드로 사용을 할 텐데요.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이랑 자기의 현재 성적이랑 비교해서 잘 판단을 할 텐데, 국어가 점수가 좀 안 나오는 친구들, 국어 점수를 단기간에 올리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거든요. 뭐 탐구나 이런 것들은 좀 단기간에 올라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재수를 해도 제일 성적이 안 오르는 과목은 국어가 맞거든요. 그래서 국어 점수가 생각보다 좀 안 나오는 친구들은 미리미리 꾸준히 좀 수리 논술을 준비를 하면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의할 게 있으면 수리 논술을 올인하는 전략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일종의 내가 원서를 쓰고 대학을 갈 확률을 높이는 과정인 거지, 수리 논술을 올인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수능 최저 등급 맞추는 거에 있어서도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랑 잘 병행해서 준비를 하면 조금이라도 더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 맡고 계신 학생들에게 덕담 한번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경쟁이고, 전부 다 가고 싶은 학교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이 상황에서 많이 힘들지만 힘내고 다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가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입시TV 이루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